또 전세 사기도 문제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지만 전세 사기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전세하면은 소름 끼치고 막 울분이 터질 정도로 공분을 사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용해서 파고드는 게 지금 외국 기업이 이제 마음 놓고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이게 시점이 이렇게 맞아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또 언론이 너무 이렇게 좀 만들어낸 부분도 있지 않느냐 어떤 계산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기업이 근데 이런 이슈가 없었다면 외국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국민적인 정서로 봤을 때도 좀 많이 부딪혔을 거거든요. 그렇죠. 반감이 크다. 네, 반감이 굉장히 컸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 10만 원을 더 주더라도 외국 기업에서 관리해주는 안정적인 임대를 얻어서 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기업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공인중개사를 예를 들어 본다면 그 외국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언제 이제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어려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 수 있느냐. 그러면 FTA가 체결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외국에 있는 이제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기회에 또 외국에 있는 중개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또 예전부터 삼성 같은 데도 동남아 같은 데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기업도 이제 중개업 시장까지도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 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개인이 문제가 돼가지고 전세 사기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중개업 시장도 이제 빅브라더스 결국 큰 대기업 형태의 그런 기업들이 서서히 안으로 들어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임대 시장과 중개업 시장이 같이 맞물려서 아마 앞으로 시장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는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FTA 얘기 나오셨지만 FTA 그 얘기 할 때 진짜 이제 외국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게끔 왜 개방을 해줬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외국 기업에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유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라든지 외국 기업의 이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뺏길 수 있고 국민들은 뭐 박수 칠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생계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고 복잡한 상황이 됐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중고차 시장이 그렇거든요. 중고차 시장이 언제부턴가 언론에서 중고차 장사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기꾼이고 꼭 거짓말 시키고 사기를 쳐서 차를 판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조성됐었거든요. 언론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어요. 뭐 우리나라의 어떤 동네를 가면 거기는 전부 사기치거나 협박해서 차를 팔아먹는다는 소문이 엄청나게 났었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그 공분과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했죠.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걸 동감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까지 지금 진출을 했죠. 그런 거 보면 언론에 이슈가 됐었고 그러면서 들어왔고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 뛰어든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왔던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이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인정해주고 환호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 기업이 통째로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니까 결국 외국 기업이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똑같이 시행을 할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외국 기업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이유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그동안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눈치 본다고 사실은 못했던 부분이 대기업이 하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나라 대기업, 이제 외국 기업이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분명히 그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이게. 수혜자는 기업들이 되겠죠. 큰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이 이득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거기에 희생양이 될 수 있겠죠, 사실은. 자료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이게 사실 임대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한 시장, 큰 시장인데 이 사업 구조를 다 뺏기는 거죠.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 전국에 몇십만 하여튼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되겠죠.
일자리를 많이 잃기도 하고, 심지어 뭐 도배, 건물 관리, 뭐 이런 부분까지도 대기업에서 그렇죠. 관리를 할 거니까 뭐 그런 일자리도 다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근데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외국 기업에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뭐 좀 더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잘 해준다면 조금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선호하겠죠. 이제 이게 작년 23년도에 이제 중개수수료 조정하는 그 시점에 그 수수료가 좀 이제 이렇게 낮추어졌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그 중개사들이 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이제 정률제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국토부에서 이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률제로 해버리면 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국토부 반응이 딱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 대기업은 말하자면 직방이나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 중개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밀어주겠다. 문제가 덜 생기니까 그쪽으로 밀어주겠다라는